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단원 헌법과 국가기관에서 가장 먼저 국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회에서는요, 이번 시간에는 국회의 의미와 국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배워보고요. 이 국회 단원은 3차 시에 걸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회가 어떤 기관인지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아마 1학년 때 배우셨을 텐데요. 네, 민주주의의 형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여러분 민주주의가 뭐죠? 네, 민주주의가 뭔지 쉽게 대답하기 어려울 텐데요. 민주주의 반대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민주주의의 반대말은요. 네, 독재예요. 독재는 혼자 하는 거거든요. 네, 국가의 어떤 통치를 혼자 하는 것을 독재라고 합니다. 근데 민주주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여럿이 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즉 다수에 의한 통치. 네,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하고요. 이때의 다수는 당연히 누굴까요? 이때 다수는 국민이 되겠죠. 그래서 국민이 직접 통치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민주주의, 정치체제 중에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에는 또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직접 민주주의고요. 다른 하나가 간접 민주주의입니다. 네,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네, 직접 민주주의는 이것은 국민이 말 그대로 직접 정치를 하는 거예요. 즉 국민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네, 국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요, 이 정책이 어떤지 서로 토론하고 또 표결도 하는 이런 형태가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직접 민주주의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왜냐하면 정말 국민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네, 직접 민주주의는 이상적이에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만 해도요 거의 5천만 명이 육박하거든요. 이 5천만 명의 국민이 다 같이 모여서 어떤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장소나 있을까요? 네, 아마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실현 불가능한 이유는 대부분의 국가가 영토가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정말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정책을 결정하는 이런 직접 민주주의는 실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안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 간접 민주주의입니다. 이 간접 민주주의는 뭐냐면 국민이 모두 직접 나서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뽑아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합니다. 그리고 이 대표들한테 국민을 대신해서 어떤 의사를 결정해라,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라고 맡기는 형태를 간접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이 간접민주주의는 다시 말해서 대의제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대의제의 의미는 대표에게 어떤 의사결정을 맡기는, 대신하게 하는 그런 형태라는 의미입니다. 대표에게 의사결정을 맡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대의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의 대표가 누구냐? 우리 국민의 대표가 바로 국회의원이 됩니다. 네, 국민의 대표가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국회에 이제 모여서 국민의 대표에서 중요한 정책, 즉 법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는 어떤 기관이냐? 국회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네, 국회는 국민의 선출한 대표로 구성되는 기관이에요. 국민이 선출한
대표로 구성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민을 대변하는 이 대표자들이 모인 장소가 국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회는 어떤 역할을 하냐? 여러 역할이 있는데요. 일단 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법을 만드는 역할이에요. 즉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예, 법을 만들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법의 여러 단계 중에서 국회에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법률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이 국회의 또 다른 역할은요. 다른 기관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이에요. 이거를 이제 국정 감시기관,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즉 다른 국가기관을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 아무래도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다른 국가기관, 즉 정부나 뭐 법원 이런 기관이 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국가 헌법에 나와 있는 국가기관을 배울 건데요. 이거를 좀 정리를 하고 가면 여러분 삼권 분립이라고 하실 거예요. 네, 삼권 분립 들어보셨죠? 이 삼권 분립은 권력을 세 개의 기관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견제하고 어떤 균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권력을 세 개로 나눠놔요. 네, 그래야지만 권력이 한 곳에 모여서 나타나는 이 독재를 방지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민주주의 반대말이 독재라고 했는데 이 독재가 나타나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권력을 세 개로 나누어 놓습니다. 이걸 잠깐 살펴보면요. 권력은 세 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 세 개의 기관으로 나누어 놔요. 입법부는 법을 제정하는 역할을 하고요. 행정부는 입법부에서 만든 법을 실행하는 거죠. 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사법부는 법을 적용해서 재판을 하는 역할을 하죠. 이 입법부는 우리나라에서 국회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행정부는 정부, 사법부는 법원이 담당을 합니다. 네, 그래서 권력을 이렇게 세 개의 기관으로 나누어 놓고요. 서로 균형을 이루게 하는 거죠. 감시하고 견제하게 하는데 이 입법부는 누구를 감시하냐? 주로 이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는지 아닌지 감시하고요. 또 사법부, 법원, 이 법을 제대로 적용하는지 아닌지 그런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 역할, 국정감시기관까지 설명을 했고요. 네, 이어서 국회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럼 국회는 당연히 누구로 구성이 되냐면 국회의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이 국회의원은 우리 국민의 대표라고 했어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우리가 총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총선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뽑혀요. 근데 이 총선을 할 때는요, 한 사람이 한 표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두 표를 행사합니다. 네, 총선에서는 1인 2표예요. 1인 2표를 실시합니다.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는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입니다. 네, 이번에 4.15 총선을 했죠. 네, 그래서 21대 국회가 구성이 됐는데 300명을 우리가 뽑았어요. 근데 이 300명을 어떻게 뽑냐 하면 두 가지 방법으로 선출을 합니다. 먼저 지역구 의원이 있어요. 네, 지역구 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비례대표 의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선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지역구 의원은 말 그대로 지역의 대표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여러 개를 쪼갠 다음에 한 개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의원을 선출합니다.
네, 근데 이 지역구 의원은 총 몇 명이 있냐면 253명이 있어요. 즉 전국의 선거구를 253개로 나눠요. 그리고 여기서 각각 한 명씩 뽑아요. 그러면 이 지역구 의원이 253명이 돼요. 네, 이분들이 말 그대로 지역을 대표하는 건데요. 우리 춘천을 보면요. 춘천은 화천, 양구랑 이제 합쳐서 춘천, 화천, 양구, 갑을 이렇게 또 두 개의 선거구로 나뉘었는데 여기서 이제 한 명씩 뽑은 거예요. 즉 춘천에는 두 개의 선거구가 있었는데 두 명을 이제 선출한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지역구를 어떻게 나누냐, 전국을 253개로 쪼개는데 이거를 나누는 기준은 인구에 비례해서 나눠요. 여러분 강원도의 국회의원은 총 몇 명인지 아시나요? 네, 예를 들어서 강원도는 전체 국회의원이 8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 같은 경우는 네, 국회의원이 몇 명이냐면 서울은 49개의 선거구에서 49명을 선출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 지역구 의원을 뽑는 이 선거구를 나눌 때는 인구에 비례해서 이것을 나눕니다. 네, 서울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선거구가 많은 거고, 즉 많은 지역의 대표가 필요한 거예요. 강원도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지역구 의원도 적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253명을 뽑아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실 텐데요. 이 비례대표 의원은 약간 생소할 수 있어요. 이 비례대표 의원은 어떻게 선출하냐 하면요. 이거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선출합니다.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서 선출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 의원인데요. 아까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총선을 할 때 1인 2표라고 했죠? 그러면 이 중에 한 표는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지역구 후보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 지역구 후보 중에 나는 이 사람을 선호해라고 그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에게 한 표를 던지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 표는 투표 용지에 보면은 정당 이름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신이 선호하는 그 정당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정당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요. 이 정당의 득표율을 이제 계산을 해서요. 그 정당의 의석을 배분하는 형태가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례대표 의원을 10명을 뽑는다고 쳐볼게요. 10명을 뽑는데 A당의 정당 득표율이 50%가 나왔어요. 그러면 A당은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그 비례대표를 이제 배출해서 의석을 차지하고 싶다 이러면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을 해요. 비례대표 명단을 작성하는데 여기 순번이 있어요.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해서 쭉 순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부모님이 받아보실 것 같은데 집에서 선거 안내 책자에 보면은 각 정당별로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만약에 A당이 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즉 정당 득표율에서 50%를 득표했다. 그러면 이 10명 중에 50%에 해당되는 이 득표율에 비례해서 50%에 해당되는 5명을 A당 의석으로 배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A당은 미리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을 하는데요. 만약에 A당이 50% 득표를 해서 5명이 의석을 배분받았다 이러면 1번부터 5번까지의 이 후보들만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이 후보들은 국회의원이 돼요. 6번부터는 당선이 되지 않는 거죠. 이게 비례대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B당이 있어요. B당의 득표율이 20%가 나왔다고 칠게요. 그럼 B당은 이 10명 중에 총 비례대표 의석 10석 중에 몇 석을 가져가냐면 100분의 20 해서 2명의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즉 B당도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을 해놔요. 명부를 작성해서 뭐 1번부터 쭉 이렇게 정해놔요. 그러면 이 B당 같은 경우에는 2번까지만 당선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당선이 되고 나머지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이런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을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비례대표 명부를 혹시 보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쭉 봐보세요. 인터넷에 찾으면 금방 나오는데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 비례대표는 사회적 약자들이 많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비례대표 앞번호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야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해서 사회적 약자한테 필요한 법을 만들 필요가 있겠죠. 또는 어떤 전문적인 직업인을 비례대표로 넣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 국회에 가면은 아무래도 법을 만들 때 국회 전문성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원을 우리가 뽑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떤 국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목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국회에 진출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직업 정치인이 아닌 전문가라든지 사회적 약자 이런 사람들이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법을 만들 때 이런 사람들도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보통 뭐 군인이라든지 의사 이런 사람들이 관련 법안을 만들 때 국회에서 활약을 한다면 네, 아무래도 국회 전문성이 올라가겠죠. 사회적 약자 실제로 그 정당 중에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 정당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정당에서 시각장애인 여성을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을 해서 그분이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적 약자, 뭐 시각장애인.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앞을 못 보기 때문에 그 반려견을 데리고 국회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사진이 막 신문에 많이 실렸거든요. 이런 분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아무래도 장애인을 위한 법을 만들 때 상당히 큰 활약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비례대표 의원을 두고 있는 목적은 이런 목적에서 우리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300명은 어떻게 뽑냐? 253명은 지역구 의원으로 그리고 나머지 47명은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합니다. 네, 그래서 국회는 국회의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국회의원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럼 국회의원의 임기는 몇 년일까요? 참고로 임기 4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4월 15일에 총선을 했잖아요. 다음 국회의원 선거는 2024년에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몇 번 할 수 있냐면요. 연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당선이 되면 계속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국회의원을 많이 한 사람들 중에는 9번까지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9번을 했으면 4년 동안 했으니까 36년 동안 국회의원을 한 정치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데요. 네, 이 국회의장단은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 1명을 선출하고요. 그리고 부의장을 2명 선출합니다. 네, 그래서 국회를 이끌어가는 이런 사람도 선출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국회의 구성에서 국회의원까지 살펴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자세히 조금 더 국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과제는 없고요. 내용이 길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